최근 손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걱정입니다. 혹시 파킨슨병이나 치매, 중풍의 신호일까요? 네, 너무 앞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손떨림의 이제 원인이 다양합니다. 저도 역시 이제 막 긴장하는 순간, 그럴 때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거고요. 이것을 이제 보통은 생리적 떨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저희가 주로 다루는 영역은 이제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는 이제 수전증, 그리고 이제 파킨슨 관련된 그런 이제 손떨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 손떨림이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가 병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있다고 해도 50년 이상 특별한 뭐 치료나 이런 거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병으로 보고 병원에 와서 치료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냐를 놓고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병으로 인지한 그 시점에서부터는 이게 본태성 떨림이냐 아니면 파킨슨 관련된 떨림이냐라는 거는 조금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신경을 썼을 때 떨리느냐,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떨리느냐라고 크게 나눠 보면 될 것 같고요.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글씨를 쓰려는 어떤 신경을 쓴다, 뭐 밥을 먹으려는 신경을 쓴다, 마우스를 움직인다는 그런 어떤 목적성 있는 행동을 할 때 주로 떨려가지고 뭐가 안 된다 라는 분들이 주로 본태성 떨림이라 보시면 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다른 걸 하고 있는데도 손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떨리는 경우, 뭐 걸을 때 그렇게 우리가 손에 신경 쓰지 않고 걷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떨리는 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주로 파킨슨 떨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나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의 목적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 개를 좀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수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죠. 기존에는 그래서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당연히 해왔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라는 게 효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효과가 전혀 없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또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뛰어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해가지고 뇌에다가 이제 전극을 심는 그런 수술들이 그 최후의 어떤 보루처럼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뇌신부 자극술 쫙 찌지지지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부작용이라든지 조금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측면, 평생 뭔가 이렇게 배터리를 달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것들이 2010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초음파 시술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한 5년 정도 전부터 초음파 시술을 집중적으로 특히나 이제 본태성 떨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치료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라고 이미 밝혀져 있고, 지금은 약물이 좀 안 됐을 때 뭐 이렇게 전극을 심는 과정 이전에 초음파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제 손 한번 찍어보세요.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계속 치료하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여쭤볼 거예요. 뭐 20% 좋아졌다, 뭐 30% 좋아졌다, 50% 좋아졌다. 뭐 본인이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그거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제 본태성 진전이라고 손떨림 환자들에서 이제 비침습적으로 초음파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뇌 조직을 이제 국소적으로 변성을 시켜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 빼서 지금 봤을 때는 ACPC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좀 오른쪽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좀 어떠세요? 환자분들께는 피부 절개를 하거나 머리에 구멍을 뚫거나 두개골을 열고 이제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술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간단하게 뭐 시술 받는다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도 손 떨리시는 게 이제 주된 증상이신 분들은 초음파 치료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떨림이 멈추느냐, 네. 완치가 되느냐 이걸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럼? 예, 예. 굉장히 사실 많이들 물어보시고 가장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이겠죠. 이거를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인 부분이 있어요. 초음파를 하자마자 사실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 게 사실 이 시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에는 거의 100% 가까이 그 본인의 떨렸던 것들이 좋아집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간에 직후에 100% 가까이지만 길게 보면은 조금씩 그 효과가 감소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뭐 기존에 한 5년 정도 데이터까지 보더라도 70% 정도까지는 환자분들의 증상이 수술 전에 비해서 개선된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 그런 이제 논문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왠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혹시 있나요, 부작용이? 부작용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술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뭔가 한쪽으로 기운다, 또는 뭔가 저린 감각들, 그 다음에 좀 말이 좀 어눌해지는 거, 그리고 또 뭐 미각 같은 것들의 이상,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호전이 되는 그러한 경과를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이제 관점은 나한테 얼마나 이 손떨림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뭐 식사하고 글씨 쓰고 뭐 인간관계 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하다, 거기에 많이 부담이 느껴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초음파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고 많은 환자에서 좋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손떨림, 교수님 말씀처럼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 일상을 괴롭히는 이 손떨림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한 번쯤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건강톡톡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